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네, 이제 2월 경인월 일간별 운세 마지막 이제 목만 남았습니다. 늘 죄송합니다. 일간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제 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다음에는 목을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간목부터 할게요. 자, 경금은 간목에게 편관이죠. 나를 극하는 오행이면서 나랑 음양이 같은 편관이에요. 그리고 자, 간목에게 임목은 비견이죠. 자, 목하고 금이에요. 네. 그러니 일단 나를 스트레스. 네. 일단 편관은 편관은 비견을 극하는 성분으로 그런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스트레스지만 관이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책임감도 강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관은 적절하게 도를 지키자고 편관이 들어왔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박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9시에 약속을 하자 했을 때 정관은 그래 뭐 정확하게 가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 늦어도 그 9시 언저리쯤에 도착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인드면 편관은 한 10분 전에, 더운 30분 전에,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이제 사실은 편관이고, 근데 이 강박이 지나치면 너무 이제 그 본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나치죠. 기본적으로 편관이 의미하는 거는 그런 강박 같은 정신적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편관을 나도 모르게 어떤 기운에 휩싸일 수 있는 것도 편관이고요. 또는 심하게 어떤 글쎄요, 편관의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천간이잖아요. 천간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시기나 운기를 의미하거든요. 이제 인월이면 봄의 시작인데 천간에서는 벌써 금의 가을의 기운이 들어와요. 근데 목 기운들은 본인들의 어떤 기운이 지지에서 이제 막 펼치려고 하는데 천간에서는 벌써 자라기도 전에 결과를 맺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고 목의 기운이 봄하고 가을의 기운이 이제 우리가 여기 지지표를 보면 이쪽이 봄이라고 하면 이쪽이 가을이에요. 자, 겨울 내내 겨울잠을 자던 이런 동식물들이 이제 봄 되면 이렇게 위로 솟아서 자라죠. 그리고 여름에 확장되고 퍼지고 활발하게 가을 되면 이렇게 이제 걷어들이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 하늘에는 가을의 기운, 그리고 지지에서는 봄의 기운이에요. 이게 팽배하죠, 양쪽에. 그러니 목일간들은 이 자체로 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도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 아니면 끝을 보고 어떤 일을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기운이신 분들은 원래 그런 성향이 있지만 목의 특징은 일단 자라야 되거든요, 나무라는 게. 근데 이제 너무 일찍 이게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사주에 목기운이 너무 강해요. 목화가 강해서 벌려놓고 확장하기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기운이 약한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경인월이 어쩌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일을 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편관이 좋고 나쁘고의 측면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지 너무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것도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 만약에 본인 사주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어떤 끝 마무리를 생각하고 늘 결과를 생각하고 이런 금 일간 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더 배가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임목은 무토하고 병화가 여기서 이제 장생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식신하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 목일간의 이 임목에는요, 여기 재성하고 여기 화토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의 기운인 간목이 들어있고 여기 병화가 들어있고 무토가 들어있죠. 되게 활동적으로 팍팍팍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목일간들은. 예. 근데 머릿속에 금까지 있으니 일을 벌려서 마무리를 짓는다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뒷생각을 하면서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아주 약하지 않은 간목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추진력이 결국에는 이 추진력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제하는 능력까지 있으니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를 확실하게 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요. 자, 갑자일주 여기 인성을 끼고 있죠. 인성을 끼고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마음씨가 효자, 효녀, 갑자일주 분들 효자, 효녀가 많고 약간 응석쟁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성이 깔고 있기 때문에 행동력은 좀 약하죠. 이게 이제 이걸 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자수가 인목에게 힘을 주면서 본인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갑자일주 분들은 아마 이 경인월에 그리고 경금이 간목을 되면서 또 본인에게 금생수도 해주면서, 왜냐하면 이 금이 얘를 치면 인성이 발동하면서 이렇게 돼요. 이게 인목까지도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갑자일주 평상시에 성격적인 측면보다는 꽤 강해질 수 있는 한 달이 되겠다라는 행동파, 평상시에 어떤 수동적인 측면에서 그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갑인일주죠. 갑인일주 자체가 사실은 목기운이 너무 강하잖아요. 하늘 땅이 본인의 기운이고 시작하고 벌리고 하는 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갑인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 금이 약한 갑인일주는 정말 좀 못 말려요. 이 행동력에 있어서. 근데 여기 또 들어와요, 인이. 이렇게 인이 강했을 때 요게 경금 하나 쳐준다고 이 큰 그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사주에 경금이 조금 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인목을 다스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갑인일주인데 금이 약하다 그러면 이 금은 글쎄요, 그닥 본인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결과를 내야지. 하지만 인이 또 하나 들어오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게 안 되는. 그래서 갑인일주에게 이 경금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인일주 분들, 글쎄요, 뭐,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겠어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이런 분들 옆에는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나를 좀 말려줘 하시는 분들을 옆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진일주 재성을 끼고 있죠. 자, 인이랑 진이 이렇게 되는데, 자, 갑진일주이신 분들이 만약에 인묘진으로 묘목이 있다 그러면은 목국이 돼요. 그러면 자, 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분들이에요. 갑진일주는. 어떤 게 있으면은 야, 나는 빨리 목표를 내고 싶다. 상당히 목표 지향적인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 인목이랑 묘목까지 있어서 인묘진 목국이 된다. 와우. 이때는 거의 경금을 금이 못 쓰기도 하겠지만 이 금이 여기를 해주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에 갑진일주 분들이 묘가 어떻게라도 끼어 뭐 그거 하신다 그러면은 아유, 이 갑인일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더 강한 이 목국이에요. 못 말리죠, 못 말려. 이 목이 완전히 이때는 진토에 이게 편제가 역할을 못하고 인묘진으로 아예 목국으로 가버려요. 그럼 내 기운이 세지면서 그 밑에 병화와 무토도 있는데 이 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토가 약하신 분들, 재성이 약하신 분들은 무너집니다. 토가 요만한 토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었을 때 이 토가 허물어지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토가 좀 짱짱하시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힘이 세지니까 갖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토가 약하다, 이게 그 비견이 겁재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을 n분의 1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먹을 건 밥그릇은 하나인데 이 가족 형제가 많으신 분들은 그 약간 먹을 거에 대한 이 다툼이 있는 거랑 비슷한 형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
갑진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 인이 들어왔을 때 묘가 끼어 있는 날이나 혹시 또 본인 사주에 묘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재성 이쪽을 조심을 하시고, 이건 뭐 재산이나 본인의 어떤 그걸로도 되겠지만 또 월별이니까 이 달에 지출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 고집이 너무 세져서 하고 싶은 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사주의 그 구성에 따라서 다른 특징이 나와요. 비견겁제가 강해진다라는 건 여기로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힘이 세니까. 그러니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재물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떼를 쓰죠. 자기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을 뭔가 해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갑오일주. 인이 오면 이노화국이 되죠. 네. 본인과 본인의 상관이 만나서 화를 불러오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화라는 게 강해지면 화는 금을 녹입니다. 네. 이 화가 토로 향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갑오일주는 머릿속으로는 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인후 화국이 되면서 화가 강해져 버리면요. 네. 이쪽으로 눌러준 게 여기로 이제 발산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지에서는 이제 상황이에요, 상황. 예.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 정신적인 거고, 이거는 상황인데, 내가 머리로는 책임을 져야지, 스트레스를 내가 조금 내 거를 잘 해야지. 근데 현실 상황에서 화가 강해지면 네, 이게 약해집니다. 관이 약해져요. 그래서 갑오일주 분들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 때, 만약에 화가 본인에게 길신일 경우에, 그리고 화가 토를 잘 생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에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관을 써야 되시는 분들, 관이나 이 관인 쪽을 써야 되시는 분들은 화가 강해지면서 아마 약간 놀고 싶어지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이러면서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어요. 자, 이게 하늘 땅이 이렇게 충이네요. 갑경충 되고 인신충이 되네요. 머리로도 스트레스 받는데 현실에서도 이게 있어요. 충돌이. 뭐 관과의 충돌은 남자분들은 직장, 자식, 여자분들은 또 남편, 또 여자분들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관이라는 건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상황,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게 다 충이 있어요. 물론 본인 사주에 금이 강한지 목이 강한지 여부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타격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싸웠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이 목을 치러 가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많으면 금이 타격을 받아요. 네. 그리고 목하고 금의 이 어떤 오행의 충돌은 그게 있습니다. 생명을 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불의 그거는 정신적인 쪽이 조금 강하고, 그리고 혈관계통이나 이런 쪽에 그거면 금하고 목은 실질적으로 다칠 수 있는 거, 어디 가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갑신일주 여러분들, 예,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덜렁대지 마시고 주변을 조금 살피시면서 어디에 부딪히시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래요. 갑술이 일주 분들 볼게요. 갑술이 토는 토지만 이제 금이 강한 토죠. 그리고 이제 갑술일주 분들도 여기 오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옷을 화하면 아까 이 갑오일주분이랑 비슷하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관을 쳐버리게 되는데, 만약에 오화가 없다 갑술일주, 그러면은 이 인하고 술은 그렇게 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볼게요. 갑목이 술토에는 뿌리를 내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진일주는 뿌리를 내려서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가야지라고 끈기 있는데, 갑술일주는 이 자체가 금이기 때문에 빨리 내고 싶어요. 빨리. 그래서 만약에 인이 왔다. 이 술토는 금의 성분이라고 보다 보면은 급해지겠네요. 여기도 경금. 그래서 이게 화로 가냐 아니면 화로 안 가고 그냥 비견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신금하고 여기에 있는 병화가 병신합수를 하네요.
즉 인목 안에 비견 안에 있는 식신과 술토 안에 있는 정관이 병시나 수로 가면서 그 수의 기운이 본인에게 좋을지 나쁠지에 따라서 이 여부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갑술일주 자체가 상당히 급한데 여기에 또 금이 들어오고 인목 안에 무토와 이게 들어오면서 더 급해지시겠다. 근데 인후술 화국이 되면 이거를 녹여버려서 그거하고, 안 되면 그냥 조금 순차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형국이 아닐까 싶은데, 술토, 건조한 토에 인목이라는 또 병화와 무토가 있는 게 들어온다. 네네네. 완전 활활 타는, 인오보다는 활활 타는 불은 아닐 거예요. 인하고 술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갑술일주가 조금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한다. 음. 네, 그리고 제가 이 살은 중간에 방송을 하다가 저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살을 제가 체크해드리는 일간이 있고, 어, 인호술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인목이 지살이에요. 네, 그리고 신자진 이렇게 되는 분들은 역마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역마는 상황상 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기운이고요. 요즘은 지살하고 역마랑 그렇게 막 크게 구분은 안 하는데, 지살은 그냥 내 마음이 왠지 싱숭생숭하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괜히 봄바람이 불어서 내 마음이 동해서, 그게 꼭 장소의 어떤 변경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새로운 걸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지살이에요. 그리고 역마는 뭘 올려달라고 해서, 전세비 올려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역마인데, 요즘은 지살과 역마가 크게 구분은 안 하거든요. 네, 어쨌든 네, 간목일주 2월 경인월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